교육부가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 올 하반기 거점 국립대 3곳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학 한 곳당 올해만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파격적인 지원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기자, 이번 정책 핵심부터 짚어주시죠. 네,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의 핵심은 지역에서 교육과 연구, 또 취업까지 모두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확정판인데요. 정부는 우선 거점 국립대 3곳을 선정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인재 양성 거점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즉 파격적 대우로 우수 연구 교수진을 갖추고 획기적 인센티브로 유수 기업을 인근에 유치하면서 수도권으로 떠나려던 지역 인재들을 붙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의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에 발맞춰 거점 국립대를 지역의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협력 허브로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 고등교육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 한 곳당 올해만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파격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지원 규모가 상당한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해당 대학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올해 세계 거점 국립대에 지역 전략 산업인 성장엔지의 브랜드 단과대학과 연구 거점을 육성하는 겁니다.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조인데요. 쉽게 말해 대학 안에 브랜드 단과대학을 신설해 모빌리티나 신재생 에너지처럼 지역 전략 산업에 맞춘 별도의 단과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교육과정 설계부터 강의까지 브랜드 단과대학 운영에 참여하며 기업 성장을 위해 즉시 투입 가능한 핵심 인재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글로벌 인턴십, 실전 창업, 학부생 연구 참여 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장학금 등 전폭적 지원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성장엔진 산업에 필요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특성화 융합연구원도 설립합니다. 특성화 융합연구원에는 기업,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원을 비롯한 국내의 유수대학과의 협력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네, 요즘 또 AI의 중요성이 크지 않습니까?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정책의 또 다른 축이 바로 AI 인재 양성입니다. 거점 국립대를 지역 AI 교육 연구 거점으로 키워 특정 전공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AI 개발자에게 요구되는 전문 교육 과정을 재설계하고 또 비전공자가 전공 지식과 AI를 결합할 수 있는 분야별 AI 융합 교과를 개발하는데요. 지역 대학과의 AI 교육 과정을 공유해 거점 국립대 학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결국 학생들은 취업에 관심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지원이 취업까지 이어지는 구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교육에 그치지 않고 취업과 정주까지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모든 거점 국립대가 산업 현장과 밀착해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키우는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현장 프로젝트 중심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대학 간 협력도 확대되는데요. 권역별 공유대학 9곳에 올해만 1,200억 원이 투입돼 공동 교육과정뿐 아니라 연구, 인프라, 창업 지원까지 대학 간 지원을 함께 활용하는 체계로 바뀝니다. 지역 학생들은 대학 간 강점을 결합한 공동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석박사 과정에서는 공동 연구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 여건 개선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024년 기준 약 2,500만 원 수준인데요. 이를 2030년까지 서울대의 70% 수준인 약 4,400만 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인재가 머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채용 확대와 지역 의사제 도입 등 정주 기반도 함께 강화할 예정입니다. 결국 교육과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의 거점 국립대 육성 방안 살펴봤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촉법 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교육과 복지, 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은 2차 공개 포럼에서 촉법 소년 제도의 보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8일 열린 1차 포럼에 이어 교육과 복지, 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 자리가 다시 한번 마련됐습니다.
2차 공개 포럼에서는 소년제도 보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촉법 소년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정책 전반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 단계의 훈방 기준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소동조사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사법체계와 공교육 현장의 연계 부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보호 처분이 끝나고 소년이 복귀하는 교육 현장에 소년에 관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낙인 효과를 방지한다는 그런 비공개주의의 원칙은 당연히 굉장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어떤 학교 현장의 교육적인 방치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소년보호 사건에서의 재판기록 열람권과 법정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협의체는 이번 포럼에서 진행된 논의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관행적 사고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과 해법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제언들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연령 기준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아이들의 삶, 미래, 우리 사회 안전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따뜻한 제도가 무엇일지 더 고민하고 챙기겠습니다. 한편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포럼 이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이어갑니다. 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후 국무회의에 권고안을 보고한 뒤 국무회의 토론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TV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도 서쪽은 초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전주가 11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이 26도로 평년보다 9도가량이나 높겠고요. 전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대신 대기는 더 메마르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서쪽 곳곳으로 먼지도 쌓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과 광주 등 서쪽은 공기질 나쁨 단계로 이어지니까요. 호흡기 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 수원 26도, 대전과 세종 25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낮 기온 26도, 대구 21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의 낮 기온 14도, 울진 15도로 서늘하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겠습니다. 금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호남과 경북 남부, 제주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